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이 핵무장하면 중국이 붕괴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저희는 방송이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중국 망한다, 북한 망한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중국 친중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저희 돈줄을 차단하는 작업을 하면서 저희 광고비를 100%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후원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 방송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라를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하니까는 북한 마약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하고 대북 송금 암호화폐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그런 죄명을 씌워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제가 수갑차고 경찰에 끌려가고 유치장에 30시간 넘게 잡혀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를 하더라고요. 예.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대요. 이 나라 경찰이 검찰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징역 8개월을 구형을 하고 1심 판사가 300만원 벌금을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망한다 이런 이야기 못하게끔 입을 틀어 막았는데 여러분께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미 정부 및 미 의회까지 한국 독자적 핵무장 찬성한다. 시진핑 1인 독재 체제가 됐기 때문에 한국을 침공할 수가 있다. 옛날에 당태종이 고구려 침공한 것처럼 이게 1편이니까요. 이거 1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1편 올려놓고 이게 한 조회수가 8,900까지 쫙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5,000대로 조회수가 뚝 떨어지더만 조회수가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이 중국 망한다, 이 중국을 조금 겁을 준다든지 중국의 위해를 가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게 안 퍼지게끔 막는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앞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다음 카카오의 우리 카톡 모니터링을 중국에서 산업지식원에서 중국인들 조선족을 뽑아놓고 한국의 카톡을 모니터링 한다고 했는데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실시간 인기 검색어 그거를 중국에서 중국인들을 뽑아가지고 모니터링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구글도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희한하게 중국 망한다, 중국한테 조금 이 위해가 되는 이런 여론이 퍼질 것 같으면은 그냥 여론 차단을 해버리더라고요. 저희는 실시간 방송을 못하는 게 많은 분들이 실시간 방송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실시간 방송만 하면요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해킹이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에서 저희 해킹해가지고 파일 4,300개 털어갔다고 국정원에서 전화도 오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광주 쪽에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 이메일도 해킹 시도가 잦아지는 등 이게 조직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 공작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저희 방송이 매우 위험한 방송이 아닌가 싶은데 SNS로 널리 퍼뜨려 주시고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 방송은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여러분께서 SNS로 널리 퍼뜨려 주시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 나라 살리기가 이게 힘들어요. 지금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괴물 미사일 현무 5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게 탄두 중량이 8톤 9톤이랍니다. 핵탄두가 한 개가 약 500kg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핵탄두 14발을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핵탄두 보시면 올라갈 때는 한 발인데 떨어질 때는 14발로 나눠져서 떨어지면은 이거는 미국도 못 막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사일을 한국이 벌써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들었고 지금 성능을 계속 좋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한국이 월성 원전에 핵무기 4,500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보관 중인데, 이게 2016년도 기사입니다. 제가 취재했던 기사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 월성 원전 1호기를 그냥 영구 폐쇄를 하려고 한 게 결국은 이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거세하려고 한 겁니다. 그 탈원전이라는 게 얼마나 이 사악한 이 범죄인지, 이거는 진짜 여적죄로 이거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2년 안에 핵무기 100개 이상 제조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군사 능력을 보시면 스마트 농업, 반도체, 5G 장비, 뭐 전기전자, IT, OLED 패널, 차량용 배터리, 고속철도, 수소산업, 자동차, 조선, 기계산업, 항공우주, 지금 달 탐사선 한미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원전 건설, 원전 해체, 소형 모듈 원전, 각종 무기, 전차, 잠수함, 장갑차, 이지스함, 스텔스 전투기, 뭐 미사일 등 해수 담수화 기술, 바이오 산업, 화학 산업, 한미 동맹의 우방국, 지금 중국 견제하고 있죠. 거기다가 한미 방산 FTA, 한미 군사 동맹, 한미 경제 FTA, 한미 기독교 동맹, 한미 원자력 동맹, 한미 우주 동맹,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도 한국을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을 핵공격해가지고 무너지면은, 지금 삼성이 그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250조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게 그냥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하는 건 미국도 반대를 못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는 한국한테 반도체 받아가야죠. 그러니까 반대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경제 제재가 들어올 거다, 이런 이야기는 북한 간첩이나 중국 간첩들이 퍼뜨리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한국 핵무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요, 그냥 반도체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쟤들 그냥 돼지 키우는 농업국가로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이 센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만 한국이 얼마나 센지를 모르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다고. 자, 사거리 3,000km짜리 현무 순항미사일을 배치를 했는데, 요 앞에다가 핵탄두만 갈아 끼우면은 핵미사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극초음속 마하 뭐 6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 중인데, 거기다가 핵탄두 갈아 끼우면 되는 거지. 그리고 사거리가 최소 뭐 500km에 1000km 뭐 하니까, 지금 인천에서 저기 어딥니까, 저 베이징 북경이 900km입니다. 인천에서. 그러면은 인천에서 미사일 쏘면은 900km니까 그냥 베이징 때리니까 중국은 수도를 옮겨야 됩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한국 미사일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3,000톤급 잠수함이 3척이 이미 지금 나와가지고 테스트하고 있고요. 2척은 도쿄에서 건조를 하고 있고, 7번 함부터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수소 연료전지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이게 기지로 복귀를 하지 않고 수중에서 수소 연료전지를 재충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겠죠. 뭐 물론 뭐 이 부식도 받아야 되고 뭐 선원들 건강 문제도 있고 하니까는 뭐 기지로 복귀도 하지만은 SLBM 발사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잠수함 발사, 수중 그 탄도미사일 발사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미 원전 동맹을 맺고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을 하는데,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및 항모형 원자로 기술을 이전하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들면은 몇 년 안 걸립니다. 그러면 2020년대 후반 정도 되면은 한국이 뭐 저기 뭐야 뭐 현대가 한 척, 뭐 대우가 한 척 돌아가면서 만들면 금방 3척 4척 만들겠죠. 그래가지고 저기 제주도 앞바다, 뭐 대만 앞바다, 필리핀, 대만 요 사이 해협 이런데 한 척씩 배치를 해놓으면 중국 해군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본토 방어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한국 함정들이 대만까지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이 핵무장을 반대할 리가 없다. 그리고
일본이 반대하지 않겠는가, 혹은 뭐 대만이 반대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일본하고 한국의 국력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서 일본이 국력이 한국보다 더 크다 이게 아닙니다. 한국의 국력이 지금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은 지금 침몰하는 나라, 깔아앉는 나라고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이제 일본을 자꾸 주권국가라고 착각하시는데, 군대가 없다는 거는요, 자위대가 있다는 건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야 꺼져 닥쳐 하면 끝나는 거고, 지금 일본은 경제가 깔아앉고 있다. 거기다가 그 일본이 그 친중, 친러, 친미 이 양다리도 아니고 세 다리를 걸치다가 지금 덜미가 잡혀가지고 미국이 지금 일본을 해체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냥 안 되는 거고, 대만은 저거는 기술, 대만에다 핵 기술 주면은 그게 어디로 가요? 미국, 북한, 중국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은 독자적 핵무장이 가능하다. 자, 한국이 지금 미국도 포기한 합동화력함을 3척을 만든다고 하는데, 미사일만 한 100발에서 200발 정도를 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사일 발사를 하면은 최소 300발에서 많게는 600발까지 동시에 날아가는데, 이런 배를 어디 서해안이나 남해안 섬 근처에다가, 섬 뒤에다 숨겨놓고 핵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탑재해가지고요. 자, 지금 한국이 지금 한미 우주협정을 맺고요, 2016년에 맺었는데 지금 350조 우주시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럽 업체들은 전부 다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어요. 유럽 지금 병원이 붕괴가 되고 있어요. 병원. 애들 마차 타고 다녀요. 기름값 아낀다고. 그 러시아는 제재 받으니까 첨단 부품 부족. 중국도 제재가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350조나 되는 시장을 한국하고 미국이 독식을 하게끔 지금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돈이 쏟아지는 나라입니다. 돈이 쏟아지는 나라. 자, 한미 우주협정 맺고 미국의 나사가 한국에다가 이 달 탐사, 뭐 한국형 발사체 개발 이런 그 기술을 넘기는데, 나사가 인천 송도에 아시아 최초 공동 연구소를 엽니다. 여기다가 뭐 심우주 탐사 뭐 이런 연구소를 연다고 하는데, 중점 연구 분야는 심우주 탐사용 소재, 센서, 로보틱스 뭐 이런 걸 한대요. 그러니까 한국이 돈이 많으니까, 야 한국이 우주 개발하는데 돈 좀 내라. 미국의 나사가 기술 지원해주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한국의 이 항공우주연구원이 기술이 더 발달돼 있으니까, 뭐 한국이 기술 발달한 거는 한국이 되고, 미국이 기술 되고, 한국이 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합동으로 우주 개발하자. 그러면서 한국한테 기술을 넘기는 게 제2의 스타워즈 전쟁. 옛날에 구소련하고 미국하고 스타워즈 우주 전쟁 한다고 계속 인공위성 쏘고 가니까 소련도 인공위성 쏘다가 경제가 망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이 계속 우주 개발하고 항공우주청 만들고, 지금 그 우주군도 창설한대요. 우주전쟁 준비한다고 그러고, 미국이 계속 기술 대주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는 미 우주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 우주군이 지금 합동훈련, 한미 연합 우주훈련을 지금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하면요, 중국은요, 불안하니까 중국도 우주에다 돈을 써야 되는데, 중국에 지금 경제가 깔아앉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주에다 돈 쓰면요,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랭이를 찢어지게 해가지고 중국을 파산시킬 목적으로 미국이 한국에다가 최첨단 우주 기술을 계속 지금 그냥 깔때기 꽂아놓고 그냥 입에다 그냥 쳐넣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한국형 무인 우주 왕복선을 개발한대요. 여기다가 레이저포를 탑재해가지고 우주에서 적의 인공위성을 파괴하고, 여기다가 핵미사일을 싣고 올라가가지고 우주에서 신의 지팡이처럼 이런 거를 미사일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우주에서 적 미사일이 올라오면 요격해버리고 뭐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한국이 전혀 못할 기술이 아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무인 스텔스 폭격기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핵미사일을 탑재하면요, 무인 스텔스 핵 폭격기가 됩니다. 이거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이거. 그리고 KF-21이 마하 4,
사거리 300km급 미티어 미사일을 8발을 탑재하는데 이 가오리 X를 이 세대를 끌고 다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중국의 가장 최신 전투기가 제인 20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KF-21은 앞에 삼각 카나드 날개가 없는데 얘는 카나드 날개가 있어요. 스텔스기가 안 돼. 그런데 스텔스가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뭐 냅둬요 그냥. 출력이 안 나오고 레이더 성능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전투기들이 전체적으로 태국 공군한테 0대4로 참패할 정도로 엉망진창이다. 50km 이상에서 명중률이 빵프로고 전술도 없고 훈련도 안 됐고 판단력도 안 됐고 아니 태국하고 훈련할 정도 같으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은 중국하고 야 1대1로 맞짱감 뜰까? 이게 된다는 거예요. KF-21이 작전 반경이 약 1300km입니다. 수원에서 북경이 약 1000km니까 공중급유 안 받고 수원에서 떠가지고 북경을 폭격을 하고 들어오는데 저런 가오리 X를 세대를 달고 들어가가지고 폭격을 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사거리 500km짜리 초음속 대한미사일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공대지 폭격 미사일 사거리 500km 이상짜리를 다니까 그냥 뭐 저기 어디 뭐 서해 어느 적당히 백령도 앞에 떠가지고 북경을 폭격을 미사일 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의 공군은 사실 KF-21이 2026년부터 나오는데 괴멸됩니다. 괴멸. 한국 공군한테 괴멸된다고. 마4 사거리 300km짜리 미티어 미사일이 8발이 탑재가 되고 한국의 지금 레이더는 3나노 반도체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후년 되면 2나노, 1나노 반도체 나오고 그게 레이더 기술로 들어가면은 레이더가 지금 300km급인데 300km 정도 탐지하는데 그게 400km, 500km 하게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이 전자전, 이 항공기의 능력은 점점점 늘어나는데 중국 전투기는 가면 갈수록 저기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되고 하니까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은 중국하고 공중전에서 한 맞짱 뜰 수가 있고 한국이 중국 공군을 괴멸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 공군이 괴멸되면은 중국 해군은 쓸모가 없어요. 지금 미국은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천무 다련장포가 이게 원래는 80kg짜리인데 우리가 그 K2 전차를 저 노르웨이에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노르웨이에서 자기 그 나라의 콩스버그 회사에서 만든 NSM이라는 대한 미사일을 좀 사달라고 이렇게 물물 교환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케이 했지. 그런데 그 NSM 미사일을 천무에 탑재를 하려고 보니까 미사일이 커요. 그러니까 천무의 발사대를 사이즈를 키워야 돼. 발사대를 키우니까 여기서 500kg짜리 미사일이 다련장포가 나가게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백령도에서 청도 해군기지가 435km, 백령도에서 대련 중국 해군기지가 280km. 그러면 천무가 한국의 육군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또 다련장포를 쏴가지고 청도나 대련에 있는 중국 해군 배를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초음속 대한미사일도 여기서 발사가 되겠죠. 극초음속 미사일도 발사되고. 그러니까 한국 육군이 중국의 해군을 다 박살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연장포가 500km가 나가면은 그냥 끝난 거죠. 게임셋이다, 게임셋. 그게 불과 몇 년 안 남았다. 자, 가거도에서 청도가 488km입니다. 중국 해군이 나올 수가 없는데 한국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면은 저렇게 강력하게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은 야 맞짱감 뜰까? 이게 된다는 거죠. 잠수함에다가 핵 미사일 실어가지고 한 100발, 200발 실어가지고 물속에 깔아쳐 놓고 아까 그 합동 화력함 거기다가도 핵미사일 한 200발 실어가지고 깔아쳐 어디 바다에 띄워놓고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의 공군하고 육군이 중국 해군과 공군 육군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한국 해병대 지금 독립 4군 체제로 가는데 내년부터는 한 달에 2번씩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전략은요, 필리핀을 키우고 대만, 일본, 한국, 심지어는 북한까지 돌려 세워가지고 중국을 공격하게 만드는 이런 전술인데, 북한이 말 안 들으면 북한을 밀어버리고 없애버리면 되지. 뭐 다 그런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6.25 패전 원인은 미국의 핵무기 위협 때문에 패전됐다. 뭐 그러니까 6.25 끝나자마자 조소 원자력 협정, 소련하고 원자력 협정을 맺고 핵무기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오일을 아시아에서 1등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더 많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 미국에 250조 투자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또 수십조를 투자하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동맹인데, 이런 동맹이 독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비 증강도 하고, 그리고 독자적 핵무장을 하겠다 하면은, 그러면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전략을 보시면요, 지금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고 독일이 전범국가인데, 일본과 독일이 중국에다 기술 대주고 돈 자금 대주고 해가지고 중국이 그거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게 만드는, 그게 지금 이 국제 정세입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되고, 일본과 EU, 독일이 러시아에서 가스 사고 돈 벌어가지고 중국에다가 기술 대주고 자금 대주고 해가지고 중국이 미사일 만들고 군사를 키워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게 만드는, 그래가지고 미국이 박살나면은 일본과 EU가 독일이 2차 대전 전범국가 지위에서 풀려나겠죠. 그 짓을 하다가 지금 덜미가 잡혀가지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도를 한 겁니다. 러시아가 공격을 하게끔 유도를 해가지고 러시아 제재를 걸어버리고, 그러니까 러시아 가스가 못 들어오니까 일본, EU가 박살나는 거죠. 박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본도 사실상 경제가 끝나버렸고, 독일 끝났고, 영국 끝났고, 프랑스, 이탈리아, 뭐 캐나다 다 끝났고, 지금 중국 저거 죽이는 거 하나 남았는데, 저거는 미국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한국을 키워가지고 이 제거를,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국이 덩치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이 통일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핵무장을 시켜야 돼. 그래서 미 의회나 미 정부에서 한국 핵무장 하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고, 독자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지금 후진타오 전 주석이 강제로 끌려 나왔고, 리커창 총리가 낙마했고, 장쩌민 계열이 모두 숙청됐습니다. 시진핑이가 공동 부유를 이야기하는데 중국 공산당만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이래요. 사유재산을 다 뺏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인플레이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중국에 있는 자본들이 지금 뭐 줄줄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국영은행 2곳이 이미 파산했고, 뭐 보하이조선, 다련조선, 상하이 후동조선, 이런 뭐 조선소들이 이제 문을 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었던 그 반도체, 네덜란드, 뭐 미국,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한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삼성도 SK도 1, 2년 안에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철수하고 한국으로 공장을 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끊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장쩌민 뭐 전부 다 숙청됐죠. 그러니까 지금 북경에는 천안문 인근 고가다리에 밥을 달라, 핵산말, PCR 검사 말고 밥 달라, 거짓말 말고 자존심이 필요하다, 문화혁명 말고 개혁이 필요하다, 영수 말고 선거권을 요구한다, 노비 말고 국민이 돼야 한다, 나라의 도정인 시진핑을 파면하자, 이런 현수막이 붙었고, 전국 화장실에 SNS로 다 퍼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중국은 전역이 계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 방역을 핑계로 총 들고 서 있고, 퇴직 군인들 연금도 지급이 안 되고,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월급이 안 나오고, 대중교통이 중단되고,
그리고 상해는 식수가 안 나온대. 물이 말라가지고 양쯔강이 말라가지고 바닷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식량 사재기, 뭐 식수 사재기, 뭐 그렇고 지금 양쯔강 하천들이 다 말라가지고 큰 배 작은 배가 못 다니니까 물류가 마비됐고, 그러니까 기업 줄도산, 식량 안 들어가, 에너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올 겨울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부동산 업체들 줄부도 부동산 대출 받은 사람들이 집을 못 받으니까 대출금 상환 거부하고, 뭐 그래 그때 폭동이 일어나고요. 큰 뭐 대형은행도 줄부도 하는 거고. 그렇죠. 거기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을 완전히 해체하는 법안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된다고 하니까 중국은 점점 가면 갈수록 죽어가는 거고, 한국은 방산 수출이 잘 되니까 계속 목돈이 들어오죠. 이번에도 천무 300기 팔아가지고 8조인가 얼마 벌었다고. 8조면 얼마입니까? 80억 불. 그리고 한국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지금 전 세계로 물건이 잘 팔리죠. 거기다가 환율까지 1430원 뭐 돌파하고 하니까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니까는 수출 잘 되고, 뭐 물론 뭐 내수가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국은 계속 돈이 들어오고, 미국이 기술을 계속 주고, 미국이 돈도 만들어주고, 뭐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돈 없고 계속 군비 증강해야 되고, 반도체 없고, 그러면 반도체가 없으면은 그 인공위성을 못 띄우겠죠. 그러면 기존에 띄워놨던 인공위성은 3, 4년 후에는 줄줄이 이제 추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독자적인 GPS 인공위성이 없으면 미사일 발사가 안 되고요. 미사일 만들어 놓은 것도 뭐 6년에 한 번꼴로 안에 부품 소지하고 반도체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비 증강을 하면은 한국은 계속 돈이 들어오고, 지금 독일이 죽어버리고 일본이 죽어버리니까 한국의 경쟁 기업들이 다 죽어버리죠. 경쟁 국가들이. 그러니까 그 독일과 일본, 유럽이 먹었던 그 시장을 한국이 통째로 먹으니까 한국은 계속 돈이 생겨. 미국이 계속 최첨단 기술 줘. 근데 중국은 혼자서 다 개발해야 돼. 돈 없어. 있는 자금 다 빠져나가. 결국은 붕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이 군비 증강을 하면은 이 중국이 붕괴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타인을 괴롭히는 사이트, 위협하는 사이트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종북 주사파 비판, 친중 세력 비판, 역사 바로 세우기,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광고비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신한은행 이쪽으로 이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도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2심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죄목으로 그 현직 언론사 대표를 수갑을 채우고 구속영장을 채우는 게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의 수준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찰과 검찰은 승량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광고비를 빼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